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동문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숫자가 점점 커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1, 2, 3, 4, 5, 6 주사위 던진 거니까요.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A, B, C, D 나온 숫자 4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조합의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9, 8, 7, 6 4, 3, 2, 1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8이 좀 약분되고요.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죠. 3, 7이 2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니까 2, 6, 12, 12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 공 2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좀 꺼내겠습니다.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흰 공이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이고 그럼 노란 공은 반드시 꺼내야 되잖아요. 3개의 공을 꺼낸다면 그죠? 이거 노란 공 나올 확률은 무조건 1이 돼가는 아주 좀 독특한데요. 재미있는 문제 형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정확히 잘 해야 되겠죠. 3개의 공을 꺼내는데 노란 공이 아닌 흰 공 자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노란 공을 뭐 반드시 포함해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취지 됐죠? 주어진 상황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반 학생 5명, 2반 학생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좀 뽑습니다. 3명 모두가 같은 반이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체는 5명, 6명, 11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전부 같은 반이 되려면 1반 5명 중에서 3명을 왕창 뽑거나 아니면 2반 6명 중에서 3명을 왕창 뽑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3 선택이니까 11,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4, 3 여기는 이제 6,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5 공통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되겠고 4도 그러니까 이 공통에서 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도 약분이 되는데 3 2 처리해서 3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에다가 4 이렇게 더하기해서 6이 되게 되면 또 약분하면 또 더 진행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3으로 약분하니까 2가 되겠고 여긴 11에서 11분의 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A반 뽑히는 경우, B반 뽑히는 경우 또 이렇게 또 배반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도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약을 독감 환자에게 투여했더니 960명이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적 확률이죠. 실험을 2,000명이 했으니까 2,000명 중에서 960명. 선입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어진 식 완벽하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만 좀 살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좀 이용하는 거니까요. 200분의 96 2로 좀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4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확률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합집합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집합의 확률 부분들이 식이 A 확률에다가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는 겁니다라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좀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교집합의 확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률들을 좀 더하게 되는데 통분해 가면서 하면 되죠. 10분의 4 더하기 3 빼기 합집합의 확률 10분의 5를 좀 빼주면 되는가요? 계산해주면 10분의 2입니다라고 교집합의 확률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조건부 확률을 구하게 되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려면 A 교집합 B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확률이 5분의 2였고 이 부분들이 5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약분을 통해서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 정리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수식 이렇게 좀 질문 던졌는데 그 사이에 연관성들을 이제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당첨 복권 3장을 포함해서 7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차례대로 그리는 거죠. 한 장씩 뽑는다고 합니다. 당첨이 한 명이 됐다. 이때 이제 갑이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갑이 당첨되고 우리 당첨 안 되고 갑이 당첨 안 되고 우리 당첨되고 이런 뭐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때 한 명이 당첨됐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갑이 당첨되니까 먼저 뽑은 거니까 동그라미 X 이런 형태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장이 있었으니까 7장 중에서 당첨 복권 3장 그 다음에는 이제 넣지 않은 거니까 6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 오른쪽도 뭐 7 곱하기 6이 되겠는데요. 됐죠? 당첨 안 될 복권은 4장 들어있는 거겠고 당첨이 안 돼야 되니까 4장, 3장 이런 형태가 되겠고 갑이 당첨될 확률이 7분의 3에 이제 6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약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 4, 3, 4 어이구 계산 결과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 조건부 확률을 풀어가는 일, 당첨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갑이 당첨될 확률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논리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 문제 주어진 상황 좀 정확하게 읽고 이 틀을 좀 만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두 사건 사이에 관계 주어져 있죠. 주어진 교집합의 값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건 뭐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면 교집합이 안 생기는 자 이런 상태에서 A 교집합, B 교집합 어이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곧바로 A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이 3분의 1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냥 B 확률 가르쳐 준 거죠. B 확률이 그냥 5분의 1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배반 사건이란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상당히 낯선 부분들이니까 용어 정의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주어진 확률들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전체에서 A 합, B 확률을 좀 빼는 그런 형태로 좀 연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집합의 확률 구해야 되는데요. 둘이 배반 사건이니까 이때는 이제 3분의 1하고 5분의 1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 빼기 15분의 8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5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큰 틀에서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두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 B, C, D 네 종류의 과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 B 과자를 각각 2개 이하로 포함해가지고 총 6개를 고르는 가지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자는 충분히 좀 많이 있다. 한 개도 고르지 않은 과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B 하고 이제 C, D 과자를 이렇게 좀 골라가는 건데 A, B 과자가 뭐 각각 2개 이하로 골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열심히 나눠서 풀면 되죠. 0, 0일 때 아무것도 안 고르니까 뭐 C 더하기 D 이때는 이제 6개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차곡차곡 0, 0, 6에서부터 여기서 6, 0까지 해주면 되니까 그냥 7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한 개를 고르는 경우가 1, 0에다가 0, 1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때는 뭐 C 더하기 T 이 부분들이 5를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6 해서 1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를 고르는 경우는 2, 0, 1, 1 0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C 더하기 T가 4 처리되게 되면 이건 뭐 3가지죠. 3 곱하기 5 해서 1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를 고르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개까지 밖에 못 고른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 2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C 더하기 D는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2 곱하기 3입니다 라고 해서 또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3개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순간 실수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뭐 2개 해서 4개를 고르는 거죠. 4개를 고르면 이제 여기가 이제 2개를 좀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3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열심히 구한 이 부분들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3하고 7, 1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면 20이니까 30에다가 그러면 여기 45가 되는 거예요. 전체 가지수는 45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A, B, C, D가 이제 각각 두 개 이하로 고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를 수 있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나머지 C, D를 골라가는데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중복조합 형태의 공식을 좀 만들어도 되지만, 아이고 C 더하기 D가 4입니다 해주면 이제 0, 4에서부터 쭉 해서 4, 0까지 이렇게 그냥 두 개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냥 5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이제 공식으로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틀을 좀 나눠서 계산해야 될 좀 약간 좀 길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n이 홀수일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n 컨비네이션 0부터 e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0부터 해서 쭉 가는 거는 아이고 이항정리의 기본적인 식들이 좀 나오는 건데 이게 n에 가서 딱 멈췄죠. 그럼 이제 이게 e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연결해서 쭉 가게 되면 e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e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다 채워서 계산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채워놓게 된다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채워진 부분에 이제 절반 부분이 쏟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체는 2에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절반이니까 2로 좀 나누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식은 2의 2n 제곱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00보다 좀 작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4의 5제곱이 이제 2의 10제곱이 돼서 102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0보다 작은 가장 크게 간 숫자가 이제 얼마가 되겠다. n이 5가 되겠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항정리 부분들 이제 공부했을 때 이항정리 식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 계산해 갈 때 특히 이제 홀수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절반 정도까지 가는 이런 내용들 흔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대신 이제 너무 쉽게 표현될까봐 여기 이제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살짝 좀 변형된 형태를 좀 보여드렸 나왔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수식들 좀 처리해서 큰 틀에서 이제 긴 식의 이제 절반이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이해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3명의 학생이 앉겠습니다.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적어도 2명이 앉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건 뭐 여사건을 보는 게 좋겠죠.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3명을 좀 나열하면 되죠. 먼저 3명을 이렇게 좀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순위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틈에다가 이제 의자를 열심히 놓으면 되겠죠. 의자 이 틈에 놓인 개수를 개수를 A, B, C라고 할까요? A개, B개, C개 이렇게 좀 열심히 놓으면 되는데 전체는 이 부분들이 이제 6개의 의자를 놓으면 되는 거니까 3H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곳에 최소 하나씩은 좀 놔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일단 나열하고 났을 때 이때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씩은 좀 놔야 되는 거니까 3H 3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약분 처리해서 계산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그러면 9에 8 컨비네이션이 처리되겠고 여기는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7, 그 다음에 여기는 5, 4 이렇게 처리해서 약분하게 해주면 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1 빼기 1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14분의 9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2명 이상이 이웃한다 이런 얘기면 2명이 이웃할 때, 3명이 이웃할 때 일일이 좀 구해가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전체에서 이런 경우를 좀 빼서 여사건 형태로 좀 계산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 전체 가지수 이런 부분 할 때 일단 3명을 좀 나열하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빈 의자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넣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방법들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축구팀이 치르는 경기는 P%가 홈 경기가 되겠습니다. 홈 경기 승률, 원정 경기 승률이 나왔고요. 승리했을 때 그 경기가 홈 경기였다. 승리했다는 또 전제 조건이 깔리니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라는 얘기죠. 100분의 P 홈 경기가 되겠고요. 홈 경기는 10분의 8의 확률로 이기고 그 다음에 원정 경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0-P 해주면 되는 건가요? 1-P 되겠고 이때는 이제 10분의 6 확률로 이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승리를 했다. 승리할 확률을 구했고요. 이때 이제 홈 경기다 그러니까 100분의 P, 10분의 8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분되어 가니까 효율적인 연산이 좀 되겠죠. 이 부분들을 계산하는데 이게 17분의 8이다 처리되는데요. 이거 좀 잘 또 생각해 보면 또 2가 또 약분이 좀 한 번 더 되는 거니까 이게 4에다가 3에다가 4 이렇게 만들어져 가겠죠. 그러면 4P에다가 3배의 100-P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또 4P 이렇게 계산 결과가 17분의 8입니다라고 해서 연산을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맞아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17P 처리되는데 2배에서 8P에서 2배에서 6에다가 100-P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는 거죠. 6P에다가 2P 되니까 15P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6 곱하기 100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가 이 부분들은 이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40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리고 홈 경기가 절반이 아니라 40%째는 그런 거였군요. 되겠죠? 큰 흐름틀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그때 이제 또 홈 경기 이렇게 되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에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최대가 8이거나 최소가 3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는 10장 중에서 4장을 좀 열심히 꺼내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권하군요. 권하. 그럼 이제 최대가 8이다라고 해주면 이제 8을 꺼내면 되죠. 그럼 이제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7장 중에서 3장을 꺼내는 가지수가 되겠고요. 최소가 3이다라고 해주면 3을 꺼내고 그러면 4부터 10까지 이렇게 쳐야 되니까 또 7장 중에서 3장을 꺼내면 되겠죠. 이제 겹치는 부분들 8 끄집어내고 3 끄집어내고 가운데 숫자 4, 5, 6, 7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저 2장을 꺼내면 되겠죠. 교집합 부분들 이렇게 빼서 확률을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이런 연산 형태를 좀 열심히 계산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19, 8, 7, 4, 3, 2 이렇게 처리를 됐을 때 이게 좀 약분하면 이게 좀 사라지고 이게 3되는 그러니까 3, 7, 21, 2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7 컨비네이션 3은 7, 6, 5에서 3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사라지니까 35, 35, 70에다가 빼기 여기는 되겠는가요? 2, 3은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10에서 64가 되는 건가요? 64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이 좀 되겠죠? 105에다가 32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더 이상 약분 안 들어가요? 얘가 2라는 인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105분의 3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하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137이 되는가요? 13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이 3일 때, 동시에 만족해 줄 때 이렇게 했죠.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확률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사위 한개를 던져서 5의 약수인눈이 나오면 5의 약수인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1, 5가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P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3분의 2 확률이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반복하겠고요.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뭐 차곡차곡 조사해 가면 되죠. 5의 약수인이 5번 나왔다면 X좌표는 5만큼 가겠고 여긴 마이너스 2가 5번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런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4번 나온다면 4만큼 가는데 또 반대 부분이 하나 나오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4 빼기 1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8에서도 3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이제 5번 나왔을 때 4번 나왔을 때 3번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큼 가고 2 빼일 거니까 1이 되겠고 여기는 6 가고 또 6을 하니까 이건 0이 되겠죠. 이렇게 금방 규칙상 금방 보이죠. 그 다음에는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x에다 5를 대입했을 때면 이건 뭐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안 되겠고 1을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1 좀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역시 이거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여기 좌표가 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5로 쓰는 건가요? 직성으로 봐도 좀 되겠죠. 이렇게 금방금방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의 배수가 3번 나온 이런 경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5번 중에서 3번 나와라.
3분의 1 이 부분들이 3번 나오겠고 3분의 2 이런 부분들이 그럼 2번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의 5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계산 결과가 10에다가 여기 계산 결과가 4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43분의 40입니다. 4번이 좀 정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나오는 경우들은 뭐 이렇게 좀 조사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식의 특징, 문제의 그 규칙성 이런 부분들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숫자, 두 번째 나오는 숫자를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시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을 좀 물어봤는데요.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이제 특징, 지금 A분의 FA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부분들은 이거 뭐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X좌표 분의 Y좌표 이런 부분들이니까 원점하고 기울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대략 좀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제 1, 2, 3, 4 한데 축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축도 이렇게 잡고 1하고 4를 지나고 그럼 5, 6도 있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1,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인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좀 대략 이렇게 좀 쑥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아이고 5일 때 음일 때 좌표가 더 작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 3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고 1 좌표가 이제 여기 좀 대칭 구조니까 2, 3일 때 좌표가 같다 이런 뜻에서 뜻을 좀 파악해가지고 풀을 좀 진행해가면요.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기울기들을 좀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됐을 때 F2 기울기가 가장 큰 기울기가 되겠죠. F2분의 F2 기울기가 이제 가장 크겠고 그 다음에는 뭐 3분의 F3 이런 기울기가 좀 그 다음 크겠고 그 다음에는 1하고 4가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0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좀 크고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써야 되는데 같습니다. 4분의 F4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5하고 6을 집어넣을 때 기울기가 지금 음수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5분의 F5 그 다음에 6분의 F6 이런 형태로 해서 원점하고 연결한 기울기 이렇게 좀 연결한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현 자체가 좀 재미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기울기 형태입니다라는 뜻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구하기 힘든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사만 해주면 되죠. 나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A, B 이렇게 됐을 때 A가 1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1, 이 부분보다 좀 뒤쪽이 좀 작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라고 되겠고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가장 큰 거니까 5가지 되겠고 3이 되게 되면 그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4가지가 되겠고 4가 될 땐 2가지 5가 됐을 때는 또 1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들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7가지에다가 7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가지가 되는 건가요? 14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던지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36입니다라고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36의 약분하니까 18의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18분의 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원점하고 A분의 F의 이 부분들이 연결한 기울기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뭐 주어진 부분들이 이 참수 뭐 X고 만난 좌표가 확실하게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숫자가 좀 연속한다라고 되는데요. 아이고, 이 부분도 좀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좀 구해가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이제 뭐 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좀 세주는 게 좋은데 가운데 숫자 중심일 때 이게 좀 2가 되게 되면 연속한 숫자가 나오니까 최소 3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 4, 5, 6, 7까지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8 되면 또 옆에 이제 유탄 숫자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맨 앞에 한 개 1이 올 수 있는 거죠. 1. 그 다음에 여기 4 바로 옆에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 이런 식으로 좀 카운팅해 가면 되겠죠. 9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5개의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가지수는 5가지 되겠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규칙적이 되잖아요. 여기 3 안 되고 그럼 1, 2, 이제 2개, 4개에서 8개 이렇게 다음은 이제 3개에서 9개, 그 다음에 이제 4개, 2개에서 8개, 그 다음에 이제 좀 5개, 1개에서 5개 이렇게 규칙적으로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 좀 이용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0에다가 16이니까 26에 35가 되는 거예요. 6건을 구한 거죠. 35
5까지 이렇게 구했고요. 뭐 전체는 뭐 1부터 9까지 해서 3개 공급거리는 거니까 12 컨비네이션 3 해서 9까지죠. 9 컨비네이션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3 됐죠? 그러면 이제 뭐 9, 8, 7에 3, 2 돼서 3, 3 되겠고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12에다가 7을 곱하게 되니까 그냥 12 곱하기 7 이렇게 써놓고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뭐 1 빼기 이게 약분해서 5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2분의 7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일일이 좀 개수를 세해가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연속하는 것들을 좀 구해가는 것보다는 연속하지 않은 것들을 구해가는 부분들 이게 뭐 그래도 이제 계산 절차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연속한다라고 됐을 때는 2개 연속할 때, 3개 연속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해 가는 것이 불편한 거니까 연속하지 않는 부분들, 즉 여사건을 이용하는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런 좀 아이디어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3명의 기술자 ABC가 각각 도자기를 만들 때 불량품이 10%, 20%, 10%라고 합니다.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만든 도자기를 4개를 좀 딱 동시에 뽑아 조사했는데 어이쿠 불량품이 좀 많군요. 3개 이상의 확률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기술자 이렇게 하려면 3번을 선택하면 되죠. 선택을 하게 되게 되면 이 기술자가 만든 4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불량품이 좀 3개 이상 그랬는데요. 3개일 때 4개일 때가 되겠죠. 4개 중에서 3개 불량일 확률 그러면 10%니까 10분의 1 요게 좀 3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10분의 9가 또 한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량이 4개라면은 이렇게 잠깐만 4 해서 10분의 1의 4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인 경우 또 B 기술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4개 중에서 3개 이번에는 분량이 10분의 2가 되겠죠. 3개 그 다음에는 10분의 8이 한번 4개 중에서 4개 이건 안 쓰고요. 그럼 이번에 10분의 2의 4제곱 정도만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를 선택했다라고 됐을 때는 또 확률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좀 곱하기 2에서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계산하면 전체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분의 1 4제곱이 전부 다 공통으로 있는 거죠. 3분의 1도 있고 3, 10의 4제곱 이 부분들이 공통으로 좀 쫙 있고요. 이제 분자만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 이 공통에다가 여기가 4 곱하기 9 이렇게 좀 남아있는 거죠. 여기는 1밖에 없는 건가요?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4 공통이 있겠고 그죠? 4에다가 여기는 또 8이 계산되는 거예요. 8 곱하기 8 또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2의 4제곱이면 16입니까? 이렇게 또 계산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나온 부분들을 이제 연산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마구 계산하는 게 아니라 30 곱하기 0.1의 세제곱이라는 부분들은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숫자가 얘기되는 거 맞죠? 이거 10의 4제곱 아이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R이라는 부분들은 결국 여기 이제 분자만 좀 열심히 계산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2 곱하기 36에 3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죠? 16이 공통인데 그죠? 16 이렇게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다 64니까 16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여기가 또 얼마가 남았습니까? 1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꽤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여기는 27이 14에다가 2, 3은 6에다가 그러면 74가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됐고 여기 17 곱하기 16에 처리니까 6, 7, 42에다가 6, 102에다가 그러면 17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면은 272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4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4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되셨죠? 컨설턴트 기술자를 선택하고 기술자가 뭐 4개 중에서 불량품이 3개일 때 4개일 때 여기가 이제 뭐 독립시행 형태로 좀 계산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좀 정확하게 잘 해보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이제 B일 때 C일 때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됐죠? 조금 이제 연산식이 길어졌으니까 꼼꼼하게 연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같은 거 내는 종류가 있겠죠. 가위 낼 때, 바위 낼 때, 보위 낼 때 이렇게 같은 종류 내는 거고 일단 뭐 세 가지는 기본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가위바위보가 다 나오는 경우인데 가위, 바위, 보 이렇게 좀 모두 다 등장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 이 5명을 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죠. 3명, 1명, 1명 이렇게 나눠지거나 2명, 2명, 1명 이렇게 나눠지거나 세 덩어리 좀 나눠서 골고루 가위바위보를 내면 되겠습니다. 조편성을 해야 되는데 5 컴비네이션 3, 2 컴비네이션 1, 1 컴비네이션 1 되겠고 2팩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5 컴비네이션 2 3명 남았죠. 3 컴비네이션 2, 1 컴비네이션 1 나누기 2팩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조편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가위바위보니까 3팩토리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으로 가지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0에다가 이게 약분되는가요?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그럼 여기는 10에다가 어이구 2분의가 있는데요. 10이니까 그러면 뭐 이거 뭐 5가 되면 되겠죠. 5에다가 3,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6 됐습니까? 그럼 2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가요? 일단은 뭐 가위바위보니까 5명 있으니까 3의 5제곱 되겠고 앞에 3가지 있었겠고 2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일단 뭐 3 약분해서 3의 4제곱 되겠고 1 더하기 2 되니까 50입니다 라고 해서 51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이구 51도 이게 약분이 한 번 더 되는 걸까요? 그럼 27이 되겠고 3 1은 3, 3 7이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분의 17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가위바위보에서 비긴다라고 됐을 때는 모두 다 같은 종류에서 가위 낼 때, 바위 낼 때, 보 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 세 가지 가볍게 처리해가는 부분들 모두 다 이제 모든 종류 다 등장했을 때 이게 문제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을 이제 세 덩어리 구성으로 좀 만들고 각각 구성 이제 가위바위보 나오는 그런 경우들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또 각각 좀 계산 잘하면 좋겠습니다. 집합 x가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3개 이상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치역의 집합을 y라고 했는데 이거 3개 이상?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이 부분도 그러면 치역이 3개가 될 때는 또 2개, 1개, 1개 덩어리 좀 나누면 되죠. 덩어리 좀 나눠서 4 컴비네이션 2, 2 컴비네이션 1, 1 컴비네이션 1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서 덩어리 좀 나누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6가지가 되는 건가요? 6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세 덩어리들이 이제 가서 대응되면 되죠. 가서 대응할 가지수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치역의 원소가 4개인 경우는 그냥 뭐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함수 전체의 개수는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들 약분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4가 또 한 번 이렇게 약분되면 4의 세제곱이 되겠고 6, 6은 36에다가 여기는 4, 3이 6, 6가지가 되겠죠. 64에다가 42가 되는데 32분의 21에서 처리하게 되면 더 이상 또 약분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32분의 21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3개일 때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역에 있는 원소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나누는 가지수가 됐고요.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응을 좀 3개의 원소에 대응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치역 원소가 4개일 때는 뭐 1대1 대응 이렇게 좀 차례가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체해 가는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편성에서 접근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아이디어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동전을 2회 던져서 첫 번째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뒷면 나오는 종류니까요. 첫 번째 뒷면 나오니까 뒷면 나오고 두 번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A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B 사건 자체는 두 번째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B 사건이 되겠고 C라는 것은 한 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나오면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C 사건이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까? 물어봤는데 배반 사건이면은 이제 교집합이 교집합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공집합입니까? 확률 따지면 0입니까? 물어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거짓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A하고 C하고는 독립입니까? 물어봤는데요. A 확률 자체는 뭐 2분의 1이었고 C 확률 자체도 4번 중에서 2가지니까 이 확률이 2분의 1 되겠죠.
이때 이제 그럼 이제 A 교집합 C를 좀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X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데 각각의 확률을 지금 곱하기 해서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하기 해서 결과가 4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참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은 이제 B, C는 또 종속이냐 물어봤는데 B 확률은 또 2분의 1이 되겠고 C 확률은 또 2분의 1이었고 B하고 C하고 또 교집합의 확률을 또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 가서 이렇게 따라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겹치는 거죠. 확률이 좀 4분의 1이 되겠는데요. 4분의 1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종속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거짓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종속 구분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반 사건은 공통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이니까 가벼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큰 흐름 틀에서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해가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지고 3의 수면은 3죽이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죠. 이때 이제 4번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3번 던진다. 알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쿠 그럼 일단은 3의 배수가 나와서 4번을 던졌을 때 4번 중에서 3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3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2분의 1에 이건 앞뒤니까 그냥 4제곱 해주면 되겠고 4번 중에서 4번 나옵니다 라고 해서 2분의 1 4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아니게 되면 3분의 2가 나오게 되면 동전을 3번 던지는 거니까 이때는 3번 중에서 3번 전부 다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앞면이 나온 횟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계산을 좀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에다가 더하기 1해서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3분의 2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8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에 48이 되겠고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이게 48에 9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6분의 3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올 때 안 나올 때 큰 틀에서 둘로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4번 던졌을 때 3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3번 나올 때 4번 나올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3번 던졌을 때 3번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큰 흐름 틀에서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절차를 좀 밟아가는 논리 절차를 좀 따라가면 불안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20번 동고시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